네, 길을 아침부터 저의 뭐 그렇게 크게 영향가 없는 말을 들어주시기 위해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한국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거창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강의의 원래 그 준비는 제가 다른 데서 보통 이런 주제로 저한테 많이 요청이 옵니다. 앞서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네 당이 망한 것 같은데 니네가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몰락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지는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의 문제점이 뭐라고 진단하느냐에 대한 저의 그 대답이 담긴 이 말하자면 발표 자료입니다. 해서 주로 저는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겪었던 보수 진영의 실패, 그리고 다시 살아왔던 것, 그 또다시 실패하고 이 반복되는 과정들 속에서 제가 느꼈던 소외들이 이제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우리 당이지만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좀 있고, 그걸 좀 잘 감안해 주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 진영의 몰락과 뭐 흥망성쇠는 사실 이 강의의 큰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수 정당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우리 이 시대의 정치적 전환,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불편한데, 제가 지난해 딱 요맘때 조금 더 지나서 이 현상을 겪고 저는 이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 개헌 해제 표결에도 갔고, 저 장면이 이제 저는 눈에 선한데, 그 의정활동 1년 차에 제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 저의 큰 어떤 충격이 있었던 때가 지난해 요맘때 12월 3일이었는데, 이때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날 이제 12월 3일 날 제가 저녁 일정을 하고, 그때는 우리 첫째가 아직 뭐 지금도 애기지만 진짜 애기 때 집에서 애를 재우고 저희 와이프랑 애기 방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좀 조용조용 하다가 제가 10시에 누구 다른 분이랑 컨퍼런스 콜을 좀 하기로 해가지고 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시 한 40 몇 분 전화가 막 와요. 그 컨퍼런스 콜 하기로 한 친구한테.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10시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애기랑 아직 이렇게 뭐 충분히 잠도 덜 들고 이래가지고 10시에 하려고. 또 한 1, 2분 지나니까 또 전화가 옵니다. 9시 40 몇 분인데. 그래서 대뜸 제가 전화 받으면 짜증을 냈거든요. 아니 왜 10시도 안 되는 벌써부터 전화해가지고 그러냐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엄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 무슨 갑자기 자다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빨리 TV를 봐서 뭐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TV 확인이 안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니까 속보 라인에 막 쫙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초현실적이어서. 이게 진짜 북한이 쳐들어왔나, 뭐 접전 중인가, 교전 중인가, 제가 막 그런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당의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실세라는 분들도 저랑 다 가까운 분들이니까 다 같이 활동하시는 선배들이니까 전화를 해봤거든요. 내지는 대통령실 출신들한테도 전화를 해봤더니 아무도 상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좀 기별이 있었을 거 아니냐. 없었답니다. 지금 자기네들도 상황 파악이 안 된답니다. 그 가운데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고 하는 권성동 의원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큰일 난 것 같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이 국회로 출발을 하고 그때 이제 경찰대랑 좀 실랑이를 하고 담을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그런 이 장면을 제가 정치를 들여다본 이후에 제가 이제 정치에 몸을 담게 된 그리고 내지는 유권자로서 정치에 좀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 이 장면을 2번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속상한 장면이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요때 이제 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전 그리고 계엄이 있은 이후 그 한 6개월 한 몇 개월 정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광장에서 뭐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 집회 때문에 당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부정선거 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개몽을 한 거다 등등의 사실은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당시에 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 대한 어떤 이 보수 지지층들의 말하자면 비판의 주된 핵심은 당신은 보수 정당이 보수 정치인이 아니다 뭐 이런 비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치인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해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민은 제가 일찍이 2018년부터 했었던 고민이거든요. 무엇이 보수 이념이고 무엇이 보수 정치인이냐에 대한 고민을 이때부터 제가 나름의 좀 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기 보시면 2016년, 2018년, 2020년, 2024년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뭔가 참패 이 모든 제목에 여기 다 참패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참패라는 말이 저희가 정말 중요한 선거에서 특히 3번의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를 했다는 것은 이건 2018년은 말도 안 되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던 지방선거였습니다. 보수정당.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2022년 대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참패라는 단어를 써야 될 만큼 보수정당의 어떤 큰 실패를 제가 지금 겪고 그럼 보수가 뭐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참패라는 말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원인을 이렇게들 분석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데서 이게 다 이제 기사 제목들을 제가 그냥 가져온 건데 보수 이념 부재, 철학의 부재, 가치의 부재, 가치의 부재 이 그 가치의 부재, 철학의 부재에 관한 고민을 제가 아까 2018년부터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저는 정치인은 아니었고 일개 유권자였지만은 보수 정당을 평생을 지지해오고 민주당을 절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집안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2016년에도 패배를 하고 2017년에 탄핵을 당하고 2018년에 개별적 패배를 지방선거에서 당했는데 그 당시에 그제서야 그럼 보수가 뭐길래 우리 이제 보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보수가 말 그대로 망해버린 것 같다. 그런 성찰들이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지방선거까지도 개별적 패배를 당하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서 뭔가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친박과는 좀 세력을 달리했었던 몇 주요 인사들이 새로운 가치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공화주의니 그 다음에 뭐 보수주의가 어떠니 자유주의가 어떠니 하면서 사실은 보수 정당의 이념을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을 70년을 이끌어온 그 이후에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막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보수가 반공으로만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우리의 이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 나중에 돼서야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해야 하는 작업들을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저기 뒤에 이제 회장님께서 공화주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공화혁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누군가는 하셨고요. 보수주의는 뭐 자유주의가 아니다. 뭐 이런 칼럼도 여기 또 있었고요. 공화주의가 답이다. 뭐 보수파, 자유파, 이제 사회파는 어딨냐. 그러니까 이념이 말하자면 마치 춘추전국처럼 보수 진영이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당시에 학계에서, 정계에서, 그 다음에 언론계에서 정말로 많이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좀 이상한 제가 느끼기에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이후에 현실 정치인으로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는 것이 예를 들면 보수주의를 자유주의로 정의하시는 분들 내지는 보수 정당의 핵심은 자유의 가치의 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보수 정당을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이제 많이 또 계셨고 아니다 이거는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한편으로 계셨었는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뭔가 우리의 이념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보다는 보수 진영 내에서 너와 나의 편을 가르는 방식으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는 자유를 모르는 애다. 어떻게 자유를 중요시해야 되는 보수 정당에서 저런 어떤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오느냐를 가지고 보수 진영 내에서 너와 나를 갈리게 되는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공화주의와 관련해서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저도 여전히 어렵고 심지어 대학원에서 제가 그걸로 논문도 썼지만 내용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오히려 공화주의를 전공한 정치 철학자들은 공화주의 자체를 어떤 특정한 이념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런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화주의라는 것은 비지배의 자유라는 걸 핵심 가치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정치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룰 것인가 이제 이런 이념들인데 여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 자유주의자들은 정말 꼴통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스스로를 정의를 하는 것을 넘어서 보수 진영 내에서 피하 식별을 하는 방식으로 이 이념들이 좀 뭔가 나쁘게 좀 되는 느낌들이 좀 들더라고요. 여전히 이거는 계속 현실적으로 이 보수 진영 내에서의 갈등을 그리고 반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이후에야 그러면 우리 보수 정당의 이념들을 잘 정립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가운데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제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 크게 가장 숭앙받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또 말하자면 이 선호도가 높은 정치인분 세 분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대한민국 땅에 위대한 정치인이죠.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리더십을 우리 보수 진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복원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있고 또 우리 유권자분들, 지지층분들 내에서도 이 세 분들에 대한 리더십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각주국어민의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를 들고 왔던 것은 리더십이라는 것도 결국 시대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발휘되는 것이지 당시에 이분들이 했던 리더십을 현대 2025년에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이 잘 적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우리끼리 논의했던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미래를 향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지 과거의 리더십들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가져와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지금의 예를 들면 정말로 자유가 중요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자유주의자들이 보면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은 그것과는 또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거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옹고지진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때 박정희의 리더십, 이승만의 리더십, 전두환의 리더십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해외 사례를 봤을 때에 최근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랑 대처 총리의 리더십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 당시 어떤 자유주의의 이념들을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단지보라는 뭐 한자성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게 한 단의 걸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걸음걸이가 멋진 동네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걸음을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 걸음도 놓치고 그 다음에 이 멋진 걸음걸이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단지보라는 다자성어를 쓰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처 총리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각각 당시에 여러 가지 뭐 특히 이제 대처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은 당시에 노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후에 반동도 분명히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업들이 무너졌다든지 지금 그 마스가부터 시작해서 마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안에는 이 레이건 대통령 때 무너진 제조업 때문에 그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그 백인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의 위대함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를 대통령 올렸는데 그 제조업 중심의 기반으로 있던 백인 노동자들이 몰락하게 된 계기는 또 역설적으로 레이건 대통령 이후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걸 따라해야 되겠지만 이후에 반동적인 그 정치적 퇴행을 좀 보자면 우리가 무조건 외국 사례라고 좋게 해서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 출장에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거든요. 근데 영국을 간 이유는 제가 출장을 굳이 잡아서 갔던 이유는 당시에 영국의 보수 정당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니네는 무슨 생각으로 사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 보수당만큼 이 부침이 많았던 정당이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가도 다시 한번 승리하고 또 한번 벼랑 끝에 몰렸다가도 다시 승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던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갔었고요. 이 미국을 갔었던 것도 말고 제가 산업시찰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양가적 평가들이 사실 그래서 현존하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이 좋아졌다. 아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양가적 감정들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만들었던 PPT인데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좀 평가가 갈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